자, 여러분 제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챕터 2인데요.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출제 문제가 통상적으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출제 비중이 높죠. 자, 이 분야는요. 이론적인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특정 인물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인물 분야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 출제된 사람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네요. 자, 영국이에요. 자, 영국의 민간 경비 발달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옳지 않는 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를 푸실 때 쭉 읽어왔는데 맞는 것, 틀리는 것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옳지 않는 거. 첫 번째 개념. 자, 민간 경비가 크게 성장한 시기는 산업혁명시기다. 그렇죠. 왜요? 자, 산업혁명이 발달이 됐다는 얘기는, 자, 이게 대두가 됐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어떤 현상? 이농 현상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죠. 농촌에서 도시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범죄. 자, 범죄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발생이 되면 누가? 경찰이 자, 치안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경찰력이 부족해요. 치안 담당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 즉 자본주의로 인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자, 민간 경비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급속도로 발전한 계기가 됐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는 하자가 없습니다. 2번 교환제도. 여러분 교환제도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교환제도는 개인 각자가 침입자를 추적, 체포하는 것이 임무다 그랬습니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세 번째, 자, 민간경비 차원의 경비 개념에서 자, 공경비입니다. 공경비 차원의 치안 개념으로 발전시킨 것은 레지스헬리시법. 그렇죠. 자, 이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3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고 4번 최초의 형사기동대네요. 최초의 형사기동대에 해당하는 즉 범죄 이방조직을 자,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자, 올리버 크로멜이 아니라 헨리 필딩입니다. 헨리 필딩이 그걸 했고 올리버 크로멜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 개념에서 공화당을 만든 사람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이 되죠. 그래서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돼요. 네 번째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자, 여기서 부연 설명 좀 할게요. 뭐에 대해서? 교환제도에 대해서. 교환제도가 파생이 되어 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 교환제도가 파생이 되어 나왔냐 지금 이 문제인데, 자, 고대를 들어가면 자, 영국의 그 역사 개념을 좀 들여다보자는 얘기입니다. 고대를 보면 자, 집단 안전체제가 있어요. 집단 안전체제라 이렇게 목차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안전체제가 된다는 얘기는 12세 이상 자유인이죠. 12세 이상 자유인들이 무엇을 해? 그 지역에 대해서 치안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10인 조합으로 가요. 10인 조합. 10인 조합으로 갔다는 얘기를 티싱 그러거든요. 티싱. 자, 티싱 개념이 되는데, 자, 10인 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즉 무엇 때문에? 국왕의 평화. 자,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국왕의 평화와 관련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교환제도 개념이 이런 개념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자, 국왕의 평화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공공의 안녕은 지금 이 뜻이거든요. 공공의 안녕과 관련된다.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만이? 왕만이 이걸 할 수 있다. 왕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사로이 누구는? 개인들은 무엇을 하지 못해? 자, 형벌을 부과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 교환제도는 각자지요.
각자 침입자를 추적, 체포하는 것에 임무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나온다면 자, 국왕의 평화와 관련이 돼서 이런 규환 제도를 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규환 제도가 뭔데? 이 교환 제도는 제도화시킨 게 자, 윈체스터법입니다. 윈체스터법. 자, 윈체스터법에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교환 제도는 자,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도둑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 도둑 잡아라. 또는 저놈 잡아라. 꼭 욕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10인 체제로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0가구, 그러니까 10가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무엇을 한다? 예를 들어 범인이 왔다면 그 중에서 장을 뽑고 그 사람이 도둑 잡아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뛰어가서 범인을 잡는 그런 시스템 구조를 갖췄다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러죠? 그래요.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자, 교환제도. 교환제도입니다. 이걸 윈체스터법에서 무엇을 한다? 체계화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체계화를 시켰다. 자, 그러던 것이 10인 조합이 100인 조합이 되는 거고요. 100인 조합 체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100인 조합. 글씨가 100인 조합 이렇게 연결됩니다. 100인 조합. 자, 100인 조합에서는 뭐가 나와요? 치안관이 나옵니다. 치안관. 치안관을 이렇게 임명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샤이어까지 들어갑니다. 샤이어. 자, 샤이어 개념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2번 지문과 지금 관련된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샤이어까지 이렇게 연결하게 됩니다. 자, 이런 논점들을 쭉 보시면 돼요. 법관이 이렇게 임명이 됐고요. 그러네요. 이렇게 참고 상태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환은 어디서 나왔다?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군요. 됐네요. 답은 4번 개념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2번. 자, 2번 개념을 보게 되면 자, 각국의 민간 경비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옳지 않는 거. 1번. 일본의 경비 택시 제도는 긴급 사태 발생 시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그렇습니다. 오, 잘못 눌렀네요. 일본의 경비 택시 제도거든요. 그래요. 맞는 지문이죠? 자,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도 된다. 두 번째는 미국이네요. 미국은 경찰관 신분을 가진 자, 민간 경비원이 활동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이게 누구하고 달라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민간 경비원 활동을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구와 동일하다? 민간 경비원과 자, 이 리콜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 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영미법상 제도인 청원경찰 제도가 도입됐다. 자, 청원경찰 제도는 우리의 독자적 제도입니다. 독자적인 제도 개념이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죠. 답은 3번으로 걸렸네요. 4번. 자, 식민지 시대 미국의 법 집행과 자, 관련된 기본적인 제도는 영국의 영향을 받은 보안관. 그렇죠. 보안관. 자, 셰리프, 그다음에 치안관, 카운스타블, 자, 그리고 경비원, 워치맨 등이 있다. 그렇죠.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여러분?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되죠. 자, 미국은 누구로부터? 영국으로부터 자, 떨어져 나온 즉 분리된 국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독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누구의 제도를? 영국의 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점차 독자적인 미국 노선을 펴게 됩니다. 이유는요? 영국은 권위적이단 말이죠. 자, 위에서 찍어내리는 그런 시스템 구조입니다. 자, 거기에 염증을 느낀 거예요. 자, 그래서 미국은
초창기 때는 인원제도가 되지만 점차 시간이 되면서 독자적인 노선을 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죠? 그래요. 답은 3번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존재되는 제도가 청원경찰제도가 됩니다. 3번. 자, 각국의 민간 경비 발전 과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그랬네요. 옳은 거. 영국은 공경찰 활동이 사경찰보다 먼저 존재하여 사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그렇지 않죠? 틀렸고. 자, 미국의 민간 경비 산업은 소규모화되어 있으며 변화 속도가 느려진다? 그렇지 않죠? 세 번째, 일본의 경비업체는 세콤, 그 다음에 스웨덴 경비회사인 즉 SP, 그러죠? 자, 제휴하여 경비 시스템이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일단 3번에 걸렸습니다. 4번. 한국은 즉 72년 청원경찰법과 80년 용역경비법을 제정하여 경비법이 정착됐다 그랬는데 그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62년과 76년이란 말이죠. 72년 용역경비법이 제정되어 경비법이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개념이 됩니다. 자, 이 지문 패턴 이용 좀 보세요. 인원 지문도 독단적인 문제로 출제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 지문은 자주 들어가는 지문 형태고요. 자, 종합적 문제 패턴이 됩니다. 답은 3번이네요.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4번 문제 패턴을 보면 4번 문제 개념인데 민간 경비에 관한 인물과 내용 중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로버트 필은 1829년 수도경찰법이다. 자, 수도경찰법이 나오면 무조건 누구요? 로버트 필이에요. 자,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 영국 수도경찰을 못했다? 창설했다. 스어 로버트 필이죠. 두 번째 헨리 필딩. 자, 영국에서 급료를 받는 민간 경비제도를 제안했고, 자, 보호가 주자. 자, 보호가 주자를 만드는데 기여하게 됐다. 자, 보호가 시에 자, 치안이 문제가 급속도의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 월급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자, 그런 걸 준다고 하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응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만들어? 경찰 제도를 만든 사람이 헨리 필딩입니다. 이게 바로 보호가 주자 개념이 되죠. 세 번째, 자, 헨리 국왕이 나오는데 민간 경비 차원에서 공경비 차원의 경비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레지스 헨리시법을 공표하게 됩니다. 그러죠? 네 번째, 자, 에드워드 홈즈가 시카고 경찰과 최초 형사로서 임명됐고 철도 수송 경비회사가 됐다 그랬는데 이 개념은 즉, 자, 헨리 핑커톤입니다. 핑커톤. 자, 핑커톤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지문도 틀린 지문이 되죠. 다시 한번. 시카고 경찰과 최초 형사다. 그리고 철도 수송 경비회사를 설립했다. 이것은 누구다고요? 핑커톤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지문이죠. 핑커톤 개념이 된다는 거. 답은 3번 개념이 됩니다. 3번. 틀린 거네요. 그래요? 틀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답은 4번 개념이 됩니다. 틀린 거. 여기는 핑커톤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맞는 거 같네요. 그래요. 답은 4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어, 4번은 제가 설명은 맞게 하고 체크만 잘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5번 질문 들어갑니다. 5번. 자,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국왕에 의해서 처벌된다. 국왕. 한다는 즉 의미로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거든요. 자, 모든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라 국왕의 평화다. 국왕의 평화. 자, 국왕의 평화 개념이 된다는 얘기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왕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왕만이, 그러니까 only 왕만이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국왕의 평화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국왕의 평화다. 자, 그러면 국왕의 평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규정하는 게 뭐가 돼요? 그렇죠. 이것은 헨리 국왕이 이걸 얘기하게 됩니다. 헨리 국왕이. 그래서 답은 네 번째 개념이 되네요. 여러분 이 지문 조심해야 돼요. 모든 범죄는 더 이상 개인이, 더 이상 개인이 하다는 얘기는 이것은 사사로이, 그러니까 사적으로 위법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국왕만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는 왕만이 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도 문제거든요. 작년 문제단 말이죠. 뜨끈뜨끈한 문제죠. 그리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키워드는 뭐다? 이것만 보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요. 자, 6번 문제 들어갈게요. 6번 문제. 옳지 않는 것이 묻고 있는데요. 자, 1번의 경우 민간 경비인이 실시하는 교통유도경비 업무는 경찰관이 실시하는 교통정리와 마찬가지로 법적 강제력이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법적 강제력 없다. 두 번째, 자, 교통유도경비 업무란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그랬네요. 공사 현장. 그리고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 부상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렇죠. 이게 바로 교통 유도 경비 업무. 여러분이 뜻을 한번 봐볼까요? 자, 교통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때 유도하는 경비 업무예요. 여기서 업자가 들어가면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게 업이 되죠. 다시 한번. 자, 기본 용어 하나 설명할게요. 이 업이란 것은 무슨 업 그랬어요. 그러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업이라고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통 유도 경비 업무란 얘기는 이런 공사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위험 요소가 발생되는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 업무를 실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세 번째, 자, 일본 경비업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비 업무 중에는 사람 혹은 차량의 혼잡한 장소와 통행에 위험 있는 장소에서의 부상 등의 사고 발생을 경계하여 방지하는 업무를 포함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 자, 미국이네요. 미국. 자, 미국의 교통 개념이에요. 미국의 교통 유도원 그랬네요. 자, 유도원 제도는 각 주에서는 다양한 방법, 기관을 통해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일부 주에요. 일부 주에서는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한 후 인증서를 발급하여 유도원 채용 시 반드시 인증서를 제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자, 여러분 네 번째 지문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지금 1번에 걸렸거든요. 1번에 걸렸지만 1번, 2번, 3번, 4번 지문 이 설문지 자체가 하나의 문제를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일부주 그랬어요. 일부주에서는 필기시험도 보고 실기시험을 본 후에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것을 채용시험에 제출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게 미국이라는 거. 그게 교통 유도원 제도가 된다는 거. 눈여겨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7번 개념으로 갑니다. 7번.
자, 여러분 쭉 보면 우리나라 민간경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그러네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예요. 자, 그리고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의 지도 감독이나 교육을 임무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 경비업법이 개정되어 특수경비업무가 도입됐다. 2001년이죠. 자, 99년 용역경비법이 경비업법에 변경되었다. 그렇습니다. 3번이네요. 여러분 이 지문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1999년 자,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이 됐다. 용역경비업법이 경비업법으로 변경이 됐어요. 변경됐다는 거. 자, 4번 지문 눈여겨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수경비 업무가 도입이 된 것은 2001년 개념이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8번 개념이 나오는데, 자, 미국 민간이네요. 미국 민간경비원의 법적주의다. 법적주의. 자, 옳지 않는 것은 1번. 자,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동일한 민사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 경찰관이 행하는 수색과 자, 민간경비원이 행하는 수색에는 그렇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고요. 자, 비례교예요. 비례은 민간경비원의 유형을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경비원, 그다음에 일반 시민과 같은 민간경비로 구분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누가? 비례기. 경찰관 신분을 갖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자, 특별한 권한이 있는 민간원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일반 시민과 같은 민간경비로 구분하게 된다. 자, 이 세 가지 구별해 놓으세요. 누가 주장했다고요? 미래가 주장했다고요. 네 번째, 민간경비원에 의한 신문,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해 일반 시민이 반드시 응답해야 할 규정은 없다. 그렇죠. 왜요? 민간경비원과 자, 그러니까 민간경비원은 누가 동일하기 때문에 시민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하는 말을 반드시 따라야 될 이유는 없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지문이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요. 민간경비원의 불법행위 그랬죠. 불법행위는 일반인의 불법행위와 뭐가 된다? 동일한 민사책임을 진다.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동일한 문제 유형 패턴이 지금 계속 돌고 있죠. 자, 지금 진도별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5년 아니면 7년 정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면요. 향후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인가 그 방향이 보인다는 얘기죠. 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할 때 물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한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걸 버리셔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것까지 보려면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분량이 너무나 많아집니다. 1차는 자 60점만 넘어가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 부담되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문제 틀리셔도 돼요. 편하게 마음 먹으세요. 그리고 맞출 수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맞추는데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위원이 독창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위험이 발생이 되니까 자기 리스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문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를 끌어모아서 조합을 하든가 아니면 조금씩 변형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됩니다. 희망이 좀 생기죠? 그래요. 합격하실 거예요. 자, 그럼 9번 들어갑니다. 대규모 상업, 주거시설, 민간경비 그랬네요.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의 민간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타당을 묻고 있습니다. 타당한 것은 첫 번째, 대규모 상업시설의 소유자들은 보안과 안전에 대한 책임이 감소된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넘어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대규모 상업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한다. 차단하면 안 되죠, 여러분. 대규모 상업시설인데 자 일반인을 차단시켜버리면 영업활동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접근을 유도해야 되는 거지 차단시키면 안 돼요. 틀렸고. 세 번째, 대규모 주거시설 내에 자 방범과 위험관리는 경찰이 한다? 경찰이 그렇게 한간 사람이 아니죠? 그래요. 그러면 누가 해요? 당연히 민간경비가 하겠죠. 민간경비. 그러니까 자체경비 이런 거로 실시를 합니다. 물론 범죄가 발생이 됐다면 경찰의 즉 원조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예방적 차원은 민간경비가 실시한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자 대규모 주거시설의 경우 다양한 위험입니다.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가장 타당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답은 네 번째 개념에 걸려 있네요.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여러분 특히 두 번째 논점에 답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대규모 상업시설이네. 안전 확보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일반인 접근을 차단해야 되겠네. 그럴듯해요. 현혹이 되죠. 그렇지만 차단시키면 안 된다. 이건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답은 4번 개념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개념으로 갈게요. 자, 쭉 보면 우리나라 민간 경비 산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경비에서의 수나 인원 면에서 기계 경비보다 인력 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는 높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높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인력 경비에서 기계 경비로 바뀌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는 뭐가 된다? 인력 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왜? 기계 경비로 바뀌면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영세업자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설 투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인력 경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개념. 자, 국가 중요시설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특수경비원 제도가 도입이 되어 청원경찰의 입지가 그렇죠. 축소화되고 있다. 왜? 이네들의 업무와 청원경찰 업무가 충돌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축소하게 되는 거지 확대화 경향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2000년대 어려움을 겪던 기존의 영세한 민간 경비업체들이 대기업의 경영시장 진출을 환영한다. 환영하겠어요? 이네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어디로 가서 대기업. 이네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데요? 자, 자기들의 즉 입시 조건이 좁아지는데 환영하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찰은 사회 전반에 즉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 민간 경비를 적극적으로 자, 지도 육성하고 있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걸렸는데 4번 다시 좀 볼게요. 경찰은 자, 사회 전반의 범죄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 경비를 적극적으로 지도 육성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경찰과 민간 경비는 대립적인 양상이 된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걸려 있지만 네 번째 지문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1번 지문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1번 지문 논점을 잘못 봐버리면 아니 기계경비가 지금 현재 더 발전된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면 1번 지문이 틀린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요. 보다 진보적인 개념은 기계경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상 지금 현재 영세업자다 그랬죠. 여러 가지 형편상
인력 경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1번 지문은 문제가 없다. 지금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런 논점들을 잘 정리하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개념으로 가는데, 자, 11번 개념. 자, 11번 개념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옳지 않는 거 묻고 있네요. 우리나라 민간경비 발전 과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옳지 않는 거. 자, 용역경비업법은 62년 주한미군의 용역경비를 실시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죠? 자, 용역경비업은 76년도입니다. 76년도. 76년도 개념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 형태가 됩니다. 62년도는 청원경찰법이에요. 자, 그래서 용역경비업은 즉 몇 년도? 자, 76년도 개념으로 가는 거지 72년도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다. 76년. 그래서 일단 옳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개념에 걸려 있고요. 두 번째, 1960년, 1970년대 청원경찰에 의한 국가 주요 기관 산업체 경비가 주류를 이루게 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원경찰 제도가 대두하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요. 국가 시설 같은 것을 자 보호를 해야 되고 자 방어를 해야 되는데 경찰력이 이렇게 풍부하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경찰 업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온 게 청원경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시설주는 청원경찰을 주기 위해서 자 시도경찰청장에게 무엇을 하게 돼요?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배치 신청서가 들어오면 타당성을 파악하고 여기서 승인을 하면 청원경찰을 못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배치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나중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금만 부연 설명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 개정 법률에서 지방경찰청장이라는 말이 없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자, 이 개념을 좀 볼게요. 청원주가 있어요. 청원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갖추고 있는 청원주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를 경유하여? 자, 경찰서장을 이렇게 경유하여 누구에게? 시도 자, 경찰청장에게 무엇을 한다? 배치 신청서를 합니다. 자, 경찰청장님 제가 이러이러한 시설 하나 갖추게 되었는데 자 청원경찰 좀 두고 싶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해요? 시도경찰청장이 확인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래요. 배치하세요. 그렇습니다. 배치 신청을 합니다. 자 승인을 했어요. 승낙을 했습니다. 승인합니다. 그러면 이 청원주가 무엇을? 청원경찰을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배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배치를 했으면 자 시도경찰청장님이 배치하라고 해서 이제 배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해?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청원경찰이 근무를 하려면 최소한 두 주먹 불끈 쥐고 근무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종 장비가 있게 되는데 자 각종 장비 아니면 무기 이런 것을 휴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누구로부터 이것을 지원을 받냐 지금 이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는 없죠. 왜? 자, 시설주가 자기가 필요해서 청원경찰을 임명한 거지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비 무기를 국가 예산을 들여서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 청원주가 시도경찰청장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경찰청장님 자, 청원경찰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좀 구입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 무기 구입 신청을 하죠. 무기 구입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 무기를 구입을 해요. 자, 무기 구입을 하거든요.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무기 구입을 합니다. 구입한 이 무기는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국가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소유권을 누가 가져? 국가가 갖는다고요. 소유권을.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 구입해 달라고 했는데 소유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다? 그럼 뭔가 좀 불평등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청원주는 자, 이런 장비나 무기를 지급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 시도 경찰청장에게 다시 무슨 얘기라요? 이렇게 하죠. 청장님, 제가 제 돈 들여서 무기 구입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를 좀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자, 대여 신청을 합니다. 대여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시도경찰청장이 그 얘기를 듣고 경찰서장에게 야, 서장아, 네가 그 무기를 누구에게? 청원주에게 지급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명을 하죠. 그러면 여기서 지급을 해요. 대여를 합니다. 대여를 해요. 이렇게 대여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여받은 이 무기를 누구에게? 청원경찰에게 이렇게 자 보급을 시켜주는 그런 구조체제가 된다. 지금 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청원경찰도 자 공무원과 비슷한 시스템 구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징계제도가 있습니다. 징계제도가 있는데 청원경찰은 징계에서 무엇은 없어요? 징계제도가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강등입니다. 강등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 이 개념까지 참고 상태로 쭉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들어버렸네요. 뭐 언제 봐도 볼 거니까 이해를 하면 되죠. 다시 한번 과거에는 지방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개정법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재 지방경찰청장으로 나온 부분이 있으면 꼭 좀 바꿔주십시오.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잠깐만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문제가 지방경찰청장으로 그 기입된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원고 작업이 끝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나중에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지방경찰청장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 국가경찰체제가 있고 자치경찰체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 법을 만들면서 경찰청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있었는데 경찰청장은 기존에 있던 게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자치경찰체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거의 지방청장을 시도경찰청장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은 그렇게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경찰청장의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뭐로? 시도 경찰청장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여러분이 궁금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영역 부분을 제가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조문을 전체를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국가와 자치경찰체제 그 조문이 있거든요. 그게 34조 정도가 될 거예요. 그 조문을 한번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나는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궁금하시다면 이걸 보시면 되겠죠. 혹시 경찰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지금 이제 민간 경비를 강의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반드시 그 조문은 보셔야만 됩니다. 그러죠? 그래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지방경찰청장이라는 말이 없고 자, 시도경찰청장이다. 이렇게 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런 점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2번 개념. 자, 그래서 2번 문제가 하자가 없네요.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답은 2번이 걸려있고 3번 1번에 걸려있고 답은 2번에 하자가 없어요. 왜 이게 나옵니까? 그래 3번 1980년대 대기업의 참여로 민간 경비산업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나라 거거든요. 1980년도 그랬네요. 자, 민간 경비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이 두 가지 개념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대전 엑스포도 물론 들어가고요. 그러면 2001년
자, 경비업법 개정으로 특수경비원 체제가 도입이 됐고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화 문제가 대두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자, 이원화 문제가 대두가 됐다는 얘기는 굳이 두 제도를 두어야 될 이유가 있겠냐? 지금 이렇게 대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뭐가 청원경찰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축소화되고 있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지문이. 그러죠. 그래서 답은 1번 개념에 걸려 있네요. 문제 깔끔하죠? 그렇습니다. 문제 깔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좀 이렇게 쭉 봐놓으세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쭉 보면 1번의 민간 경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거 그랬네요. 옳지 않는 거. 1번. 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야경, 순시, 보안 등의 이름으로 계약 경비를 실시했다. 야경, 순시, 보안원. 이 개념들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계약 경비 개념이 아니라 자체 경비입니다. 자체 경비지 계약 경비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1번이 걸렸네요. 체크를 좀 해놔야 되겠네요. 제가 문제는 풀고 잘못 체크를 해주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64년 동경올림픽 선수촌 경비를 계기로 민간 경비 역할이 널리 인식이 됐습니다. 그래요. 동경올림픽.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울올림픽이고 동경올림픽도 마찬가지로 국내 선수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외국의 선수들이 선수단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선수 또는 그 관련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테러가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경찰이 다 보완을 못하기 때문에 누가? 민간경비가 여기를 보완하게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좀 빠른가요? 그러진 않죠.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천천히 하고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약간 그 속도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문. 자,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 엑스포 개최 시 민간 경비가 투입이 됐고요. 네 번째. 자, 일본 민간 경비는 1980년대 한국과 중국에 진출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진출하게 됐다. 이 지문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민간 경비가 이네들이 인원 과정을 거쳐오면서 자신감이 좀 생겼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즉 장비 같은 걸 많이 보급을 받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경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에 진출하게 됩니다. 즉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외국으로 진출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답은 1번이고요. 13번. 자, 13번 개념으로 가면 자, 우리나라 민간 경비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민간 경비업을 얘기하고 있다. 우리나라. 옳지 않는 거네요. 1번. 자, 2001년 경비업법의 개정으로 기계경비업무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아니죠. 바뀌었습니다. 막 바뀌었어요. 틀렸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신고제가 있고 허가제가 있습니다.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어요. 자,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으면 자, 단순하게 보자는 얘기입니다. 공무원의 재량성이 인정이 되냐 이렇게 보세요. 신고는 공무원의 재량성이 인정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허가는 재량성이 인정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신고는 그냥 신고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만. 그런데 허가는
재량성이 인정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세요. 규정해 놓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 규정을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통제력이 강화되는 것은 허가의지 신고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제 말 좀 이해되시나요? 그죠? 될 겁니다. 즉 공무원의 재량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로 구별하는데 재량성이 인정이 되면 허가제도가 되고 재량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신고제도가 되는데 여기를 쭉 보면 2001년도 경비업법의 개정에 의해서 기계용무가 허가제도 신고제를 받겠다? 그러면 또 완화된 건데요. 규정을 풀어버린 건데요. 왜 이런 것을 개정을 했겠습니까? 법률을 강화를 시켜서 자, 그래서 발생된 문제를 배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개념에 걸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올림픽, 93년 대전 엑스포를 계기로 그렇죠. 급성장하게 됐다. 세 번째, 1970년입니다. 일자가 어디로 가버렸네요. 그죠? 자, 197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업체는 미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방범 기기를 구입하거나, 그렇죠. 방범 기기, 일본이나 미국에서 종합적인 경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하우를 도입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요? 기계 경비가 강화됐다는 얘기죠. 기계 경비화가 되고 있다. 지금 그걸 의미하게 됩니다. 기계 경비화. 네 번째, 우리나라 민간 경비 산업은 양적 팽창을 이뤄냈지만 자, 인력 경비 중심의 영세한 경호, 경비업체 난립으로 민간 경비 발전에 걸림돌을 작용하기도 한다. 그렇습니다. 답은 1번에 좀 걸려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도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죠. 2번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보면 답이 나올 거고요. 두 번째와 네 번째 개념, 세 번째와 네 번째 개념은 눈여겨보세요. 이것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민간경비산업은 양적 팽창을 이뤘다. 그렇지만 인력 경비 중심의 영세한 경호 경비업체의 난립으로 민간경비 발전에 걸림돌로 대두되고 있다. 여전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시간에 14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